오늘의 정석입니다. 시장 분위기와는 또 별개로 오늘의 정석 보시는 분들은 최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꽤 괜찮으시죠.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수익을 내고 또 앞서서는 반도체에서도 크게 수익을 좀 내셨을 텐데 김정수 전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주시죠. 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이틀 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거를 우선해서 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돈이 부족하다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넘치는 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일단 먼저 짚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하고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 체크를 해야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그 거래대금 자체가 10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2710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리 제시해드렸었던 이 기준 라인이잖아요. 2710까지는 좀 현금을 들고 가지고 있자. 요거 이제 2880, 그죠? 2880에서 이제 2850 자동차 매도 의견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코스닥,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종목 셀트리온, 이 네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제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절반 정도 이익신하고 코스피 바이오 삼총사로 좀 옮기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하고 이제 유한 양익 쪽으로 이런 의견 좀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돈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2780에서 2710까지 왔었는데, 2710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다. 얘네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 드렸었던 게 이제 두 가지 숫자였어요. 이제 2710 아래로 우리가 이제 2650을 좀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고 싶더라도 그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식을 매수해서 내 계좌에 넣고 있어봤자 사자마자 이게 폭락하면 이건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죠. 되게 유리할 때까지. 그러려면은 좀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청산이 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숫자를 좀 기억하자. 이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2710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면 2650까지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투매가 좀 나온다면, 하이닉스가 투매가 나오거나 자동차가 좀 투매가 나온다면 이때 좀 사자 이거죠. 물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의 규모가 채 10조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작 사야 할 때 못 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작년도 2023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350 매수 의견 드렸었을 때 2600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이 250포인트 폭락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 산업 중심주 추천드렸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것도 가치 있다 이거죠. 예, 기다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잘 참는 것도 주식 투자고, 내가 유리할 때까지 승부를 보지 않고 이 현금을 쥐면서 하는 게 저는 나중에 이제 결과가 훨씬 더 좋다 의견을 좀 드려서, 돈이 만약에 다시 뭐 14조 15조까지 붙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너무 해피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진드감 있게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좀 관망하자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분 잘 안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 84,000원 요 밑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HBM 요 모멘텀으로 간 게 아니라 자체 실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조금 더 이번에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84,000원 밑에서는 그냥 회복이 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밑에서 어떻게 좀 더 잘 할 거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파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겠구나. 어차피 넘어갈 건데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호황대 밸류를 하이닉스는 갔다 왔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HBM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8만 수준 회복되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 시간을 끈다. 그래서 시간을 끌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똘똘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드리고 나서 LG전자 쭉쭉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10만 9천 원? 요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거 먹고 토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거래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주식을 대할 때 정성스럽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단 5%를 먹건 단 10%를 먹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만 베팅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 나와서 다시 되밀리는데 물론 여기서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베팅 안 하겠다 이거죠. 내가 무조건 유리할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 유리한 기준이 뭐냐? 삼성전자는 84,000원 가격을 기준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네도 혼자서 기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기준을 세운다? 지수랑 같이 기준을 세운다. 그럼 지수랑 기준을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냐? 2710과 2650대까지 요 구간에서 살 생각을 한다.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오면은 다른 주식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른 주식 어떤 게 있어요? 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트럼프 변수와 이 해리스 이 변수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뭘 건들고 있어요? 금리를 건들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건들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제 꺾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누가 좋아질까요? 바이오가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바이오가 이슈로만 계속 가면 이건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단순 재료로 가는 게 아니라 ADC가 SG 제형 변형으로 되는 거를 이번에 누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알테오젠이 보여줬잖아요. 거품이 아니라는 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빅테크 업체가 선택을 하면서 실제로 상품 출시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붙어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주식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거품일까요? 그냥 이슈거리 테마로 올라가는 거와 다르다 이거. 이건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산업이 이게 완전히 주도될 수 있겠구나. 과거 2016년도에 한미 약품이 등장을 하면서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구나 이런 인식을 바꿨듯이. 그죠? 그리고 꿈쩍 안 했던 이제 셀트론도 보세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8만 5천 원 의견을 좀 드렸었을 때 지금은 이제 차트가 좀 이뻐지고 만들었지만 여러분 요런 구간이었었어요. 요런 구간. 정말 징글징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징글징글 맞은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징글징글 맞았었을 때 뭐가 바뀐 거냐면 수급이 바뀐 거예요. 어떤 수급이 바뀌었냐면 이 징글징글한 이 상황에서 진펜트라가 셀트론한테 얼마나 매출과 이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살려고 하거나 가져갔었을 거고 징글징글 하다가 이 현상을 좋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물량을 던져서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물량들로 지금 넘겨주고 있다 이거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이 물량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벌어야죠, 여러분. 왜 외국인들이 벌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 아까운 물량들을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의 이 물량을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씨가 마르고 있어요. 씨가. 네,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더 살려고 한다거나 그랬었을 텐데 징글징글 하다는 각오에 좀 집착을 했던 사람들은 이 아까운 주식들,
이런 아까운 주식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시효앗이 될 수 있고 시장과 별개로 갈 수 있다. 진펜트라는 이 포인트를 본다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좀 바이오 이 삼총사는 포트에서 계속 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번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신호가 셀트리온 제약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만 1,700원인데 10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보세요. 돌파를 하면서 저기서 자금이 한 2, 3천 원 이상 붙는다. 그때 모두 같이 보는 거냐면 알테오젠 그때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있잖아. 그러니까 대형주들 코스피 대형주들 말고 코스닥 좀 이름 있는 애들 또는 ABL 바이오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거는 장군 멍군식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코스닥 이 삼총사의 이 강세주도 한 번은 또 코스피 이 바이오의 강세주도 어느 기간 동안에 시장이 갇혀 있는 구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면 뭐 리스크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회비용도 잘 활용을 하다 보면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의 좀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하고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게 큰 단점이고 또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